1960년대에 등장해서 SF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 스타트렉. 이 드라마에서 선장 역할을 한 배우 윌리엄 세트너가요, 얼마 전 진짜로 우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한 우주 탐사 기업의 우주선을 타고 3분 동안 무중력 체험을 하고 왔다는데, 올해로 90 우주 탐사 역사상 최고령 우주인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윌리엄 세트너. 이런 말을 하며 좋아했다죠. 진짜로 우주에 다녀왔나는 팬들의 질문에 이제야 그렇다고 답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역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든 꿈꾸고 볼 일 아닙니까?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첫 곡, 캡틴 플래닛 선우정아의 그렇게 우리는 이었습니다. 쪼꼬님들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일단 최고로 잘 보냈고, 일단 저는 밤의 라디오 DJ 고디 신원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우주 공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오프닝에서 이렇게 벌써 나와버리네요, 우주 얘기가. 저도 이 기사를 봤었는데, 또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히트친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스타트랙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옛날 TV 시리즈 버전이 스타트랙의 배우분께서 그거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아마 스팍 역할 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이게 귀 이렇게 쫑긋 세운 우주인이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자, 서울수연님께서, 우와, 우주여행 모든 아이들의 꿈 아닌가요? 저도 미래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3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겠네요. 결이님께서, 우와, 우주여행 가보고 싶어요. 달에 가서 치즈 먹을래요? 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군요. 이 월레스 아그로밋 보셨군요. 저 옛날에 월레스 아그로밋 보고서 달에 가가지고 그 뾰족 튀어나온 거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빵에 발라먹고 싶다라는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 같네요. 정은화님께서 도전은 나이가 상관없는 거네요. 멋져요. 라고 하셨고, 김소희님께서 오프닝 너무 좋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셨고, 백송이님께서 우주를 간다는 기분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네요. 끝까지 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8470님께서 올해부터 팬방송이다. 오늘도 유튜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물론이죠. 반디 앱에서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라이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은 DJ 신원이와 쪼꼬들을 위한 월요병 극복 프로젝트 원요일 함께합니다. 오늘 원요일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버킷리스트. 살면서 요거는 꼭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요거는 이뤄보고 싶다. 지금 꿈꾸고 있는부터 당장 내일 하고 싶은 소박한 목표, 엉뚱한 것이나 터무니없는 것까지도 모두 오케이. 여러분이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올해 90 스타트랙 선장님도 우주에 다녀오셨다는데, 뭔들 이제 뭐 꾸겠습니까? 꿈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신청곡까지 써주시면 음악도 많이 들려드릴게요. 저도 버킷리스트 굉장히 많죠. 당장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뭔가 저는 하고 싶은 마음 덩어리 그 자체인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원요일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니까요. 그전 코너들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고요. 방송 다시 보기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이용해주세요. 또 인별그램 EBS FM 나이트 팔로우 해두시면
가장 빠른 소식과 각종 사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신청곡 많이 틀어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신청곡이라고 써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곡이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 10곡이 일단은 픽스인데 지금 정해진 노래에 이거를 여러분이 좋은 노래 골라주시면 저희가 또 즉석에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자와 반디로 신청해주세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알레시아 카라의 October. 노래 속 가사를 재발견하는 시간. 이 노래의 읽어밤. 원래 그래. 다 어른들도 우리 나이 땐 다 실수하고 연습하며 성장했었대. 우린 아직 처음인 것들이 많잖아. 괜찮아. 우리도 겪어보며 크면 되잖아. 울지마. 잠시 뒤처지면 조금 쉬어가면 돼. 너는 잘하고 있어. 너 잠시 힘들 때 내가 같이 뛰어줄게. 걱정 접고 일어나. 팔을 걷어 올려. 포기 따윈 접어. 넌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힘내. 좀 참으면 돼. 내가 곁에 있을게. 오늘의 읽어밤 스트레이키즈의 잘하고 있어였습니다. 오늘이 수능 한 달 전이라고 합니다. 조건인들 중에도 수능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반디통만 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고3 친구들 이제 재수생분들, N수생분들까지 모두 힘내시라고 이번에 마음으로 골라본 가사였습니다. 최연호님께서 오늘 밤 눈물 난다 힘들었는데 라고 하셨고 1599님께서 오늘 읽어밤 듣고 울컥하네요. 고디 목소리로 듣는 넌 잘하고 있으라는 말이 너무 가슴 깊게 위로가 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밤라도 고디도 쪼꼬들도 모두 라고 하셨고 호이님께서 수험생 쪼꼬는 제작진들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받으니 눈물 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우주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아폴로 11호가 있잖아요. 달에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간 아폴로 11호가 있는데 그게 69년에 갔을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69년에 출발해서 달에 착지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달에 착지를 하기 전에 스토리가 정말로 깁니다. 이제 50년대부터 시작된 냉전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가 시작되면서 57년인가? 그때 스푸니토크 1호가 이제 러시아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고 그리고 61년인가 그 유리 가가린이 이제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우주로. 근데서 이제 보자면 사실 69년에 인간이 달을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질 수 없다. 무조건 10년 안에 달로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 달로 보낸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아는 그 아폴로 프로젝트 있잖아요. 근데 그 아폴로 프로젝트 이전에도 제미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기본기를 잡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아는 아폴로 11호, 달에 간 아폴로 11호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1호부터 있고 10호까지 다 있는데 그때까지 정말 실패도 했고 무인 우주선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이 하나의 업적을 이루는 데만 해도 정말 20년이 넘게 걸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거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사실 위로만은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저는 뭔가 그 삶의 원동력에 있어서 분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미국도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저도 뭔가 이 고신원이라는 사람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분노와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뭐 그거를 실패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설사 이제 성공하지 못한들 그 실패를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다음 스텝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수능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3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힘내시라고 하는 말이죠. 연지님께서 우주학과 고신원 교수님 교육방송 DJ다운 면모라 하셨고, 제가 또 이제 우주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채연님께서 고 교수님 저 졸려요. 자도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읽어보면 추천하고 싶은 가사가 있다면 홈페이지나 문자와 반지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여러분과 저 씬언니의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씬. 자,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죠. 오늘 쪼꼬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지금부터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의 기억에 남은 장면, 바로 그 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이용해 주시고요. 사진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 씬언니의 오늘의 씬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일단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했잖아요. 아까 오프닝 때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어가지고 헬스 수업도 못 하는 날이었어서 제가 전날부터 조금 설렜거든요. 이게 통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전날에 이게 ENFP의 특성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전날에 제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잠에 들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 소파에 계속 일부러 소파에 잤어요. 소파에서 내 하루를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 소파에서 일어나서 넷플릭스 이거 제가 좀 다큐멘터리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그 챌린저호라고 그 미국 또 우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치킨 시켜 먹고 기분 좋게 또 여기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늘의 씬도 보내주세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기다릴게요. 김소희님께서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싶어요. 요즘은 밤 10시면 다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는 길 이 곡 들으면서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오늘의 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매일 밤 10시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쪼꼬들의 오늘의 씬 만나볼까요? 0819님께서 오늘의 씬, 오늘 새로 오픈한 떡볶이 집에 갔는데 완전 옛날 학교 앞 떡볶이, 심지어 가격마저 옛날처럼 1인분 단돈 1,000원? 추억에 젖은 시간이었답니다. 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종이컵에 담아주나요? 거기 혹시 서울입니까? 제가 또 떡볶이 하면 빠질 수 없는데 심지어 저 옛날 그 학교 앞 국물 떡볶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떡도 이렇게 얇고 길어가지고 그거 좋아하는데. 자, 0124님께서 고디 저 오늘 직장 면접 보고 왔어요. 그것도 1시간이나 두둥탁. 어려운 면접은 아니었는데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시고 대화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진이 다 빠져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좋은 결과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면접이라고 뭐 오디션밖에 본 적이 없지만 면접을 1시간이나 봤다? 이것은 그린라이트입니다. 우리 0124님이 뭔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면접 한번 봐보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는데. 9857님께서 고3 쪼꼬인데요. 점심 먹고 날씨가 좋아서 잠깐 공부 치워두고 잔디 운동장 한가운데 누워 그해 그달 그날 들었어요. 친구가 노래 너무 좋다면서 다른 곡도 들려달라며 마음 통하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와 라디오도 같이 듣고 있어요. 새로운 쪼꼬 환영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쪼꼬님. 진짜 학교 운동장에 누워있네요. 저희 고등학교 이름도 보이는데,
근데 이 교복 색깔이, 되게 내 스타일인데요? 되게 체크가, 그 옛날에 그 정통 버버, 담요예요? 제가 교복은 잘 몰라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펜타곤 핸드 사인까지 보내주셨어요. 축하합니다. 그의 그날 그날 정말 좋죠. 딱 지금 듣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유제인님께서 오늘 진짜 엄청 정신없었어요. 학교 갈 준비 다 하고 나왔는데 핸드폰을 딱 봤는데 오늘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해서 수업 듣다가 검사 받고 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다가 이거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유, 우리 불쌍한 제인 씨의 코. 자, 김영아님께서 엄마 쪽 거예요. 퇴근해서 아들이랑 병원 갔다가 학습지에 영상통화까지 너무 바빴던 제 하루가 오늘의 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참. 일단 퇴근해서 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적어도 오후이실 텐데, 아침부터 진짜 저녁까지 눈고 뜰 수 없으셨겠네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영아님. 4950님께서 퇴근하는 길에 꽃 2송이를 샀어요. 월요일 야근 고생했다는 의미로요. 거베라라는 꽃인데 이 꽃은 색상마다 꽃말도 다르대요. 핑크 거베라는 감사, 숭고한 아름다움. 주황색은 삶의 빛, 열정, 에너지라고 하네요. 꽃 2송이야. 꽃말도 예쁜 행복이 생기는 밤이네요. 이라고 하셨는데 딱 그 핑크색이랑 주황색을 사셨는데 그러면 꽃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살아있는 건가? 되게 뭐라 해야지? 딱 조화처럼 생겼는데 되게 이쁘네요. 심지어 컬러도 그 분홍 색깔도 완전 핑크가 아니라 뭐 좀 빛바랜 핑크고 오렌지도 완전 오렌지가 아니라 거의 베이지 같은 주황색인데 이 그라데이션이 조화가 너무 좋네요. 거의 옷 디자인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래 듣고 와서 멋이 흘러넘치는 시간 고대룩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 들을 곡은요. 4524님께서 고디가 우주 얘기하니까 우주 노래 듣고 싶어요. 우주의 파랗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듣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그러면 우주의 파랗게 듣고 오겠습니다. 옷장 시선이가 추천하는 고대룩 입으세요. 고신원의 데일리룩 고대룩. 쪼꼬 여러분을 위해 저 고디가 머리에 쥐가 나도록 또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고신원의 고민이 가득한 데일리룩 고대룩. 오늘도 진지하게 시작해보겠사옵니다. 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으로 자유로운 패션 참견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8492님의 패션 고민입니다. 연애 3개월 차 23 쪼꼬입니다. 저는 운동을 다니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연애 초반엔 같이 운동하는 날이 많았고 남자친구가 차려입은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100일을 맞아서 근사한 곳에 데이트를 가기로 한 날 남자친구가 한껏 힘주고 나온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 조금 실망했습니다. 뭔가 아빠 양복을 입고 나온 느낌이랄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고디,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새로운 스타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패션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8492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안 나쁘게 너의 패션은 조금 아쉽다.
약간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데,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게 스타일을 바꾸는 거라는 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 데뷔 초반에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저한테 약간 계속 그냥 멋있다고, 잘 어울린다. 계속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씨알도 안 먹히죠. 제가 별로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는 회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빠 양복을 입고 나온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거 아닐까? 요즘에 유행하는 그 오버핏 자켓을 너무 너무 그 수선하지 않은 그 구제의 그 날것을 그대로를 입고 온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핏 관련해서는 정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분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안 상하게 얘기를 할까가 목표예요. 아, 근데 이게 제일 현명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꿔라가 아니라 일단은 뭘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나중에 쇼핑을 한번 같이 가보세요. 쇼핑을 한번 같이 가보고,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 좋아하는 것에서의 베스트를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비록 저는 좀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제 옷을 입는 스타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찾아가겠다고 하면은 뭔가 저는 그렇게 조금 이제 회유를 할 것 같아요. 유도를 시킬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고. 자, 그러면 8492님을 위한 옷장 시선이 한 줄 답변을 드리자면요. 남자친구의 패션에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뭔가 조언을 당장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뭐를 좋아하는지 취향부터 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그 쇼핑을 같이 한다고 하고서 그러면서 뭔가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캐치한 다음에 거기서 뭔가 심화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옷을 뭔가 일단 사주고 약간 그걸 마음에 들어하고 잘 어울리면 그거를 이런 걸 계속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보는 게 어떨까? 자, 근데 뭔가 이거는 패션에 대해서 터치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장기전까지는 아니고, 조금 멀리 보고서 한번 이렇게 터치를 들어가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룩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밤의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고대룩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샵 1045 유료 문자 혹은 반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대룩에 사연 소개된 분들의 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SNS에 공유하거나 홈페이지에 후기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세라님께서 우울한 월요일 밤라 들으며 위로받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10cm의 위로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세라님 이 곡이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cm와 소금이 함께 부른 위로 듣고 올게요. 매일 밤 10시 밤의 라디오, 저는 DJ 신원입니다. 네, 세아님의 신청곡 소금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정윤님께서 와, 고디 오늘 진짜 춥지 않아요? 맨티 위에 가디건 위에 패딩 조끼 위에 뽀글이 폴리스까지 입어도 추웠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저는 집 밖으로 나간 게 저희 숙소 주차장에서
우리 매니저 차까지랑 매니저 차에서 여기 EBS까지밖에 안 걸어봐가지고 일단 집은 조금 춥더라고요. 보일러를 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정도로 춥긴 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추위한테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꾹 참고 버텼습니다. 전 보일러 버튼을 누르지 않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자, 5778님께서 방금 태권도장에서 땀 흘리고 집에 왔는데 샤워하기가 귀찮아지는 걸 보니 겨울이 온 걸까요? 그래도 상쾌하게 귤 먹으면서 곧이 라디오 듣고 싶어서 후딱 샤워하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겨울에 샤워할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그 나를 녹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나올 때가 좀 춥긴 한데 괜찮습니다, 저는. 1599님께서 곧 저보다 머리 길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장점은 저희 샴푸를 바꿨는데 샴푸 냄새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있으면 샴푸 냄새가 계속 하루 종일 나가지고 기분이 좋지만 이러고 있으면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머리 때문에 얼굴에 자꾸 뭐가 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뭔가 나중에 이제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하고 오면 좋은 것 같아요. 글씨도 잘 보입니다. 아야님께서 오늘은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에요. 쪼꼬들 응원해주세요. 쪼꼬들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디니님께서는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 너무 행복해요. 좋아하는 빗소리 들으며 영화도 보고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멋진 월요일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정말 비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불 꺼진 거실에서 다큐 보느라 몰랐는데, 근데 좀 덜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0290님께서 시험 3일 앞둔 대학생 쪽구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자 다짐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네요.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 방 구경만 실컷 했습니다. 저도요. 저는 청소하고 싶은 날에 공부하기로 맘먹습니다. 그럼 괜히 집이 내 방이 더러워 보이고 정말 이거 국룰이죠, 국룰. 자, 0536님께서 제 얘기 공감되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졸다가 지하철 한 정거장을 더 지나친 거 있죠. 정말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낸 하루였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그 숙소에 안 살 때, 아니면 이 일을 연습생 들어가기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한 번인가? 끝까지 간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저씨가 깨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옷 이응님께서 오늘 딱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케이크 먹으면서 밤라 듣고 있어요. 이런 날이 있어도 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게요.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다이어트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하면 제가 내일도 응원해드리고 다음 주 하겠다고 하면 다음 주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6255님께서 환절기에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온몸이 간지럽고 눈물 콧물 줄줄 나오고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숙소 생활하면서 비염이 싹 나왔어요. 이게 조금 그런 되게 극단적인 환경에 놓이면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하나 봐요. 제가 독립할 때부터 제 면역력이 세져가지고 아프질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17님이 신청하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3162님의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와서 원요일 함께 할게요. 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하기로 했었죠. 내가 원하는 인생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내일 당장 하고 싶은 소박한 소망,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꿈이라도 꿔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까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신청곡까지 써주시면 같이 소개해드리고 음악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노래 듣고 올게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그리고 원 리퍼블릭의 Counting Stars.
So baby I love you 오늘 밤이 외롭다면 모르는 척 안아줄게 Oh baby I love you 늦으면 데려다 줄게 조금만 더 있다가요 Oh baby I love you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DJ 신원이와 청취자 여러분만을 위한 원앤올리 코너 원요일. 착각도 자유, 상상도 자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월요병을 달래는 원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원요일 주제는 이거였죠. 내가 원하는 인생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내일 당장 하고 싶은 소박한 소망.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도 꿈이라도 꿔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까지. 지금 생각나는 걸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함께 들려드릴게요. 자,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마 현실적인 버킷리스트는 일단은 월드 투어 한 번 더 하는 거랑요. 그리고 그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 모델이 돼보는 거랑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쇼에 서보는 게 일단 제 목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후이 형이랑 영국 가가지고 축구 보는 거 그 현실 버킷리스트고. 정말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우주 가가지고 감자 먹는 거랑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행성에 착지를 해보는 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제 맨눈으로 한번 봐보고 싶어요. 사실 지구는 너무 많이 봤고 뭔가 그런 특히 뭔가 목성이나 토성 이런 것들을 한번 근처에서 보면 진짜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흐를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원요일 주제, 내가 원하는 인생 버킷리스트죠.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아지님께서 버킷리스트 너무 많은데요. 일단 번지점프 하고 싶고 축구 경기 현장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서 여행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번지점프가요, 이제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정말 현실입니다. 저 아직도 지금 번지점프 그 꼭대기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픈 느낌인데, 그리고 저도 하나 있는데 혼자서 그 일종 면허 딴 다음에 캠핑카 타고 한 2주 정도 아무 데나 좀 떠나 있고 싶어요. 자, 그리고 1599님께서 퇴근 20분 전 라디오 들으면서 월급 루팡 중입니다. 평생 월급 루팡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이네요. 이런 현실적인 꿈 좋아요. 뭔가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현정님께서 바르셀로나에 가서 벙커라는 곳에서 해가 지는 노을을 또 한 번 보고 싶어요. 갔다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그때 느꼈던 바람이나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고디랑 쪼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벙커에서 맥주 마시며 노을 지는 모습을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벙커란 무엇이냐? 여행 일단 야경 명소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르셀로나가 이 언덕인데 그 한눈에 도시가 보이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그 남산 쪽이나 아니면 그 산성 이름 뭐더라? 아무튼 그쪽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 갔을 때 제가 카타콤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늦게 가가지고 못 본 게 제 천추의 한입니다. 다음에 그런 역사 유적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비니비니님께서 안녕하세요 고디, 수우파에 빠져있는 쪼꼬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몸치이지만 언젠가 언니들처럼 멋지게 춤을 추고 싶어요. 신청곡을 소녀시대의 댄싱 퀸 신청합니다 라고. 요즘에 또 이게 대세죠. 정말. 근데 저도 이런 거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옛날에 그 강철의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그 군인들이 한바탕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 보고 특수부대를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몸과 제 정신이 허락을 한다면 아직도 특수부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에요.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지원해도 내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요. 6338님께서 제 버킷리스트 죽기 전까지 고디 라디오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라디오를 오래오래 해야 맞는 거겠죠. 만약에 아닙니다. 자, 4207님께서 제 오랜 꿈 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를 맞이해보고 싶어요. 막상 가면 10시간 넘게 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고생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신청합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뉴욕으로 라고 하셨는데 타임스퀘어 정말 되게 기분 좋은 곳이죠. 뭔가 그 문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저는 새해를 꼭 뭔가를 하면서 맞이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 3년 동안을 회사랑 작업실에서 보내가지고 뭔가 조금 정상적이게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이 끝나면 정말 야호 하면서 1월 1일을 맞이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쪼꼬들이 원하는 버킷리스트 보내주시고요. 기다리면서 음악 2곡 듣고 올게요. 댄싱 퀸이 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를 가진 비니비니님의 신청곡 소녀시대의 댄싱 퀸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이가 버킷리스트인 4207님의 신청곡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올게요. 네, 2곡 이어서 듣고 왔죠. 비니비니님의 신청곡 소녀시대의 댄싱퀸 그리고 4207님의 신청곡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제 내가 원하는 인생 버킷리스트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볼게요. 박혜준님께서 불법인 건 알지만 이상한 거 알지만 스포츠카 타면서 천장 열고 머니건으로 돈을 뿌려보고 싶어요. 운전도 잘하고 싶고 돈 뿌릴 깡을 가지고 싶고 스포츠카를 살 만큼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나중에 꿈을 이루신다면 저한테 살짝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차를 구해서 그 뒤에 붙어 있을게요. 거기다가 이만한 이 축구 골대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제가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다 회수해서 바로 그 박혜준님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저는 바로 이제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집에서 야 이게 얼마냐 하면서 다시 이제 저의 버킷리스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자, 리니아님께서 제 버킷리스트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배웠는데 그래도 아직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밤마다 팬밤라 듣고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뭐야 이미 충분히 잘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아침마다 그 원어민과의 20분 통화를 할 걸 그랬었어요. 저도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또 키노가 갑자기 부러워지는 순간이네요. 3672님께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죽기 전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 라는 생각에 버킷리스트가 딱히 없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보다 힘없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게 일단 제일 이루고 싶은 한 가지예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도 3672님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이걸 안 해도 내 인생에 크게 아쉬울 건 없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뭔가 쌓아놓게 된다면 저도 뭔가 제 이름을 딴 재단 같은 거를 좀 설립해보고 싶은 저의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자, 박혜련님께서 전 엄마랑 성격이 정반대예요. 떨어져 살다 작년부터 가까이 살다 보니 자꾸 트러블이 생기네요. 엄마에게 예쁜 말, 예쁜 행동하기
싸우지 않고 오붓하게 여행 가보기가 제 버킷리스트랍니다. 신청곡은 김나영의 어른이 된다는 게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막 엄마랑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이 성격은 잘 맞는데, 아까도 그 노래 나가는 동안 이제 톡을 확인해 보니까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더라고요. 캡처해가지고 머리가 또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리고 항상 전 햄버거 좋아하고 엄마는 햄버거를 정말 제 햄버거 먹는 제 모습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엄마랑 있으면 자꾸 뭔가 제 장이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664님께서 제 버킷리스트는 딱 30살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30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보낼 날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22살이라서 8년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기대해서 두근두근이라고 하셨어요. 야, 괜찮겠어요? 발바닥이랑 무릎 괜찮겠어요? 이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래도 뭔가 이런 로망을 갖고 산다는 그 의의 자체가 저는 좋은 건강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꼭 거기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지고 거기도 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도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9650님께서 최근에 생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책 쓰기. 지금 글 쓰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짧은 글을 쓰고 있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쓰느라 머리를 쥐어짤 때가 많긴 한데 그 시간마저 행복해요. 꼭 이뤄내서 고디한테 먼저 자랑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god의 보통날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꼭 저한테 먼저 자랑해주세요. 저도 한번 쭉 이제 검수를 해보고 야, 이거는 라디오에서 읽어볼만 하겠다 하면 제가 특별히 라디오에서 우리 9650님의 글을 최초로 읽을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통날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이 노래 좋아합니다. 연습생 때도 이거 부른 적이 있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면 음악 2곡 듣고 올 건데요. 엄마와의 오붓한 여행을 꿈꾸는 박혜련님의 신청곡 김나영의 어른이 된다는 게, 그리고 책을 쓰겠다는 버킷리스트를 곧 이룰 것 같은 9650님의 신청곡 god의 보통날 두 곡 들려드릴게요.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보통 날이네요 어느새. 자, 박혜란님의 신청곡 김나영의 어른이 된다는 게, 그리고 9650님의 신청곡 이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god의 보통날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노래를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자꾸 노래가 부르고 싶네. 어머, 혹시 압니까? 우리 쪼꼬분들 중에 고디가 노래 불러주는 거 듣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와우. 저 이제 나이가 들나 봐요. 자꾸 노래가 부르고 싶어져요. 정식적으로 말고 이렇게 노래방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분 쪼꼬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드렸고 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김아랑님께서 마찬가지인 사람 정말 많겠지만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아무의 연락도 안 받고 아무런 책임질 것도 없는 곳에서 있고 싶어요 이라고 하셨는데, 야, 부럽다. 저는 뭔가 이 속세의 이 비즈니스와 이 업무와 미련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핸드폰만큼은 꼭 쥐고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MNY님께서 버킷 중에 하나, 야구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회인 여자 야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 벌써 7년 차인데, 아직도 실력이 제자리 걸음이라 팀 도움이 되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멋있습니다. 되게 건강한 취미고, 제가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인데, 뭔가, 조금 뭐라지? 항상 뭔가를 하면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야구를 저도 좋아하는데 진짜 특이한 게 저는 야구공을 왼손으로 던지는데 글러브도 왼손으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투수를 하면 이렇게 글러브를 빼가지고 품에 안고 있다가 왼손으로 던지고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글러브를 다시 껴서 잡는 그런 불편한 이제 류이기 때문에 야구를 근데 무서워서 또 못하겠더라고요. 자, 0263님께서 제 버킷리스트는 딱 50살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 조조 영화도 보고 매일 재밌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일 뭐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전 영화관에서 하루 종일 살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 히어로 나오는 영화 시리즈도 하나도 못 보고 지금 그 제임스 본드 마지막 작품도 제가 못 보고 지금 블록버스터 다 못 봤거든요. 이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주 시리즈인 그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그 영화까지도 못 보게 생겼어요, 지금. 에휴, 자, 곽세희님께서 전 세계 모든 디즈니랜드를 다녀와 보고 싶어요. 또 최종 목표는 디즈니에 입사해서 일하는 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주토피아 OST의 샤키라가 부르는 Try Everything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토피아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저 살면서 애니메이션 많이 안 봤는데 주토피아가 뭔지는 알아요.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디즈니랜드, 모든 디즈니랜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전한샘님께서 세상에 결국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억들을 많이 남겨두고 영화 노트북처럼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 노트북 안 봤는데 혹시 이거 스포입니까? 그쵸. 결국에 남는 기억은 정말 사람들과의 추억? 그게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8070님께서 22살 때부터 갖고 있던 제 버킷리스트 1. 포르투갈에서 한 달 살기 2.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만의 공방 갖기 두 가지를 이루려고 열심히 일개미로 살아간답니다. 신청곡은 유아의 날 찾아서 라고 하셨는데 리스본에 제가 하루 동안 자유여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진짜 좋았어요. 진짜 이게 여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따뜻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해요. 자, 총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월요일 이제 다 만나봤는데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 갖고 수다 떠는 것만큼 재밌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신나가지고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여러분과 재밌는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요일 코너 마무리하면서 음악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디즈니랜드 투어를 꿈꾸는 곽세희님의 신청곡 샤키라의 Try Everything이랑 8070님의 신청곡 유아의 날 찾아서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잠시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그 영상 상황이 잠시 좋지 못했던 점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저 주토피아 얘기하다가 주토피아 공부 받고 있었는데, 그 가젤이라는 친구의 사진을 보고서 저 머리 감고 나오면 머리 저렇게 된다고 하고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게 나가가지고 또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제작진분들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잠깐 재롱 부려고 있었는데 그게 방송에 나갔네요. 자, 이번 순서는 쪼꼬님들의 힐링 공간 신혼의 숲입니다.
잠시 동안 이제 현실을 벗어나 숲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쪼꼬님들. 기나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명상 티처입니다. 잠시 AI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어요. 공교롭게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만 속 빠진 것 같아 얌체가 된 기분이네요. 아무튼 쪼꼬님들 그리고 고디, 오늘 원유일 코너 재밌게 보내셨나요? 오늘 쪼꼬님들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나요? 고디님? 저는 그 스포츠카 돈 부리는 거요.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버킷리스트라고 하니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인데요. 이 영화엔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늙은 자동차 정비공 카터 챔버스와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 콜. 두 사람은 재력도 가치관도 너무나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고디는 내가 만약 시한부가 된다면 이라는 상상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없어요. 시한부, 그건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카터는 병상에 누워 대학 시절 철학 교수가 죽기 전 꼭 하고 싶은 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라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엔 자신이 너무 늙었음을 깨닫고 주저하죠. 고디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가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뭐 하실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아프셔가지고 슬프네요. 네, 그렇군요.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 콜은 카터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카터에게 지금이라도 이 리스트를 해보자는 제안을 하죠. 에드워드의 설득 끝에 결국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그들의 버킷리스트엔 장엄한 광경 보기라든가 해외여행 떠나기 같은 큰 맘 먹어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등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올라와 있었죠. 고디도 이런 소박한 버킷리스트를 추가한다면 뭐가 있나요? 저는 요트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요트 조그만한 거. 네. 어쨌든 두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그동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모두 이룬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Now too late. 맨 처음 카터가 버킷리스트를 주저할 때 에드워드가 꺼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Now too late.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이미 늦었다고요.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했을 때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일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 하나 띄워드립니다. 고디가 저 대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 버킷리스트의 엔딩 크레딧에 흐르던 곡 존 메이어의 Say 함께 들으시죠.
여기는 밤의 라디오. 저는 펜타곤 신원입니다. 요즘 따라 시간이 이상해. 헤어진 날에서 며칠 저 신원이가 추천하는 오늘의 드라밤, 지코의 남겨짐에 대해 였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쪼꼬에게 고디가 선물한 노래 한 곡, 이 노래 드라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드라밤은 지코의 남겨짐에 대해라는 곡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분인 다운 씨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피처링한 곡인데 뭔가 오늘 같은 가을도 아닌 겨울도 아닌 이 밤에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선곡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곡 지코의 남겨짐에 대해 드라밤. 요즘 따라 시간이 네, 저 신원이가 추천하는 오늘의 드라밤, 지코의 남겨짐에 대해 피처링 다운이었습니다. 자, 10월 18일 월요일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이제 드디어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일단 여러분과 너무 재밌는 주제로 너무 많이 얘기 나눠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기대되는 어떤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까 기대가 됩니다. 콩님님께서 밤라 덕분에 내 버킷리스트가 뭔가 생각도 해보고 돌아볼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어요 오늘이라고 하셨고, 윤지혜님께서 월요일은 싫지만 월요일은 좋아 밤라 덕분에 오늘도 즐거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밤의 라디오는 내일 밤 10시 싱어송라이터 신유민님과 함께하는 알고 싶톡으로 돌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밤의 라디오 인별그램과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청어의 All Night Lo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디 펜타곤 신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로 출발.